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 자체가 감소되는데 왜 50대 이후에 탈모가 증가되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현재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안드로겐성 탈모, M자형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고, 그에 반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 있는 주장인데요. 일단 탈모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탈모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분류되는 원형 탈모만 질병으로 인정되어서 급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 급여로 해야 된다고 논의되는 게 안드로겐성 탈모예요. 그 중에서 M자형 탈모를 건보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0, 30대에 발현되는 M자형 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라서 질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이렇게 묶여 있지만 적용되는 대상이 되게 다양해요. 남성분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 M자로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다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분류되고, 여성 중에서도 갱년기 이후에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진행되는 것 역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분류됩니다.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의 주 원인은 호르몬 때문이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테스토스테론이 대사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안드로겐성 탈모, M자형 탈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독 원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DHT가 혈중에 많아도 탈모로 진행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반면 DHT가 적어도 탈모로 진행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체질적으로 모낭세포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가 잘 결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탈모로 진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DHT가 모낭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발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빠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안드로겐 수용체가 DHT에 반응을 잘 하냐 안 하냐, 이것은 체질적 유전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에 민감한 체질은 20대 후반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70대가 넘어서도 상대적으로 풍성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조기 발현되는 M자형 탈모는 가족형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질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게 급여로 적용을 받냐 안 받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여성의 정수리 탈모는 이것도 안드로겐성 탈모에 해당되나 단순하게 DHT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로겐 수용체의 민감도, 에스트로겐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요. 여성형 탈모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시점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갱년기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M자형 탈모나 갱년기성 탈모의 치료제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를 주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 약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중에 DHT 자체가 적게 만들어서 탈모로 진행을 막아주는 약이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탈모 치료제가 건보로 적용되더라도 두타스테라이드인 아보다트보다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적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두타스테라이드는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건보가 적용이 된다면 20대 남성형 탈모에 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대나 이 조기 발현되는 탈모는 이 유전적인 영향이 강한 반면에 그 이후에 40, 50대에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탈모는 단순히 DHT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 근거가 DHT가 정상 범위여도 모낭 수용체가 민감하다면 탈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탈모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용체 자체가 DHT와 결합을 잘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게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 자체가 감소되는데 왜 50대 이후에 탈모가 증가되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그 총량 자체는 감소되지만요. 모낭이 더 민감해집니다. 결합을 잘하게 되고요. 모낭 세포의 안드로겐 수용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20, 30대보다는 혈행이 안 좋아지니까 혈류가 나빠져서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으로 지목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이 자체가 거예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불린의 역할은 혈중에 돌아다니는 성호르몬을 결합해서 혈중에 유효한 성호르몬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자체가 줄어들면 혈중에 유리 성호르몬이 늘어나겠죠. 혈중에 돌아다니는 DHT도 증가되고 그 결과 탈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이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 감소되냐잖아요. 여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혈중에 인슐린이 늘어나는데 인슐린이 늘어나고 간에서 지방 합성이 증가되고 염증이 늘어나요. 그러면 간에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40대 이후의 남성이라면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대사적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탈모약 복용과 함께 혈당과 중성지방을 관리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중 인슐린 농도를 줄이는 것이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성형 정수리 탈모는 여기에 한 가지 팩터가 추가되는데요.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더라도 여성형 탈모는 여기 에스트로겐이 추가됩니다. 이 갱년기 탈모는 모낭이 약화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서 안드로겐이 기존보다 우위 상태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남성형 탈모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은 DHT로부터 모낭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 후에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이 보호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폐경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대사 상태가 기존보다 떨어지잖아요. 전신 염증이 증가되는 것 역시 탈모에 악영향을 줍니다. 갱년기 여성형 탈모가 생기신 분들이라면은 호르몬 치료 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염증 관리, 혈당 관리 병행하시면은 좀 효과 보실 것 같습니다.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더라도 나이대별, 성별에 따라 원인과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른 대응입니다. 제가 보통은 웬만하면 약 안 먹고 시간 지나면 다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기 걸려도 지나면 난다. 배탈 나도 조금 고생해라. 머리 아프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난다. 이렇게 가능하면 약 먹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탈모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건보 적용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5알파 리덕테이스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병원 처방약 드시면서 동시에 식단 관리, 운동도 병행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으면 탈모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감소를 당뇨 발병 시그널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종합하면 탈모가 성인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성인병이 생겼을 때 약으로 혈당만, 콜레스테롤만,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탈모, 당뇨, 지방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